이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기꺼이 승낙을 했던 것도 기업 사옥을 만들 때 이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라고 하는 좋은 샘플이 된 것 같거든요. 한국에 이런 건물 하나 있는 게 정말 다행이다. 이런 건물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맡기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판교에 있는 한국타이어 사옥 테크노플렉스에 찾아왔습니다. 셜록 홈즈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렸던 유명한 건축가죠. 노만 포스터의 작품입니다. 하이테크 건축의 대가라고 불리죠. 정말 명불허전입니다. 이분 작품들은 다 좋기 때문에 특히 한국에 지어진 이 몇 개 안 되는 건물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오늘 저희가 보는 거는 사옥이지 않습니까? 사옥은 업무 공간입니다. 집을 떠나서 밖에서 일을 하는 공간, 사무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회사들은 계속해서 출근을 해서 사옥에 모여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모였을 때 또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21세기에 맞는 업무 환경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건축가들이 고민을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와보기 전에는 사실은 좀 오해를 했었어요. 겉에서 보고서는 사실은 전혀 몰랐거든요. 이 건물의 내부를. 이 건물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으나 안에 들어와서의 반전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건물을 통해서 그런 반전의 즐거움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가서 보시면서 하나하나 이 건물에 뭘 놀라운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4층이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게 되면은 안쪽으로 걸어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한 켜의 레이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의실들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서버가 들어가 있는 그런 공간이 배치가 되고요. 거기를 통과해서 오면은 이 가운데 수직으로 뚫려 있는 중앙 보이드 공간을 볼 수 있는 그런 중앙 공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보통 건물들이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으면은 가운데에 코어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코어란 엘리베이터나 화장실 같은 것들. 근데 이 건물의 특징은 이 엘리베이터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요. 가운데 부분들은 뻥 뚫려 있습니다. 그게 이 건물의 가장 큰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층은 평면도가 U-쉐입으로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U-쉐입들이 한 층씩 올라갈 때마다 90도씩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7층 정도만 L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6층하고 7층이 교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만 내부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가운데만 뻥 뚫리는 형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자연 채광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일단 자연 채광이 잘 되어 있다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가운데가 뻥 뚫려 있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특징은, 보통 우리가 이 건물이 전체가 10층 정도 높이의 건물인데 10층짜리 건물로 사옥을 이사를 간다. 그렇게 되면은 각 층들이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전체가 다 10등분해서 나누어져서 들어가게 되고요. 층 간에는 교류가 거의 없게 되죠. 근데 이 건물처럼 가운데가 뻥 뚫리게 되면은 다른 층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쳐다볼 수도 있고 소리로서는 연결이 되게 돼 있죠. 물론 그 소리가 울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천정에 흡음재를 달아놔서 흡음의 효과들은 다 각 층에서 차단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시각적으로 이렇게 연결됨으로 인해서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업무를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 돼서 그 한 회사의 공동체 의식을 훨씬 더 고양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밥상머리 사옥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한눈에 더 들어오는 것 같지만은 각각의 위치마다 조금씩 컨디션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구석 같은 경우에는 천정이 낮은 지역이면서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업무 구조가 나오고, 이 앞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복층으로 되어 있고 좀 약간 뚫려 있는 느낌이 나고, 각각의 로케이션마다 조금씩 그 공간의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적합한 위치를 찾아서 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 각 인면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유리로 된 슬릿들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시면은 유리창이 이런 루버들이 설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인면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루버들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좀 간격들이 조금씩 다르죠. 모든 사이드가 살펴보시면 다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그 이유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거쳐서 서쪽으로 지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인면에 닿는 그 양도 다를 것이고 계절에 따라서도 의미가 좀 달라지겠죠. 여름철에는 적게 들어올수록 좋은 거고 겨울철에 많이 들어올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다 환경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각 면마다 어느 정도 가리는 것이 가장 최적일 것인가를 계산해서 만들어진 그런 디자인입니다. 루버의 모양은 외관에서 봤을 때에는 인면 설계가 되는 거고요. 내부에서 봤을 때에는 햇빛을 차단하는 루버로서의 기능을 또 하는 거죠. 각 층은 스팬이 되게 넓어요. 큰 오픈 스페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어떤 식으로 자리를 배치할 것이냐도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사무실 데스크의 모듈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보시면은 약간 공면지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무실 공간에 앉으면은 내가 웬만해서는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일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일자로 되어 있으면은 좀 약간 팔꿈치를 기대기가 힘들어서 일하기가 좀 어렵고, 그렇다고 L자 배치를 했을 때에는 둘 중에서 한쪽 사이드만 많이 쓴다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하기 위해서 여기는 약간 곡면으로 되어 있는 이런 모듈러를 하나를 만들고 5개가 모이면은 이 하나의 모듈이 완성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거 하나가 그냥 무슨 벌집 구조 셀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한쪽이 오픈돼서 들어오게 되어 있고 5명이 한 팀으로 이룰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낮은 높이의 파티션 벽들은 흡음재로서의 역할도 하지만은 내가 앉아서 일을 할 때는 건너편 사람들이 잘 안 보이고 일어났을 때는 건너편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소통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정도의 높이의 파티션 벽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평면도에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넓이의 면적의 여유가 있을 때 이런 식의 공간 구조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한국타이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공간이 널찍하게 여유롭게 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구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사무실을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은 제일 고려해야 되는 것 중에 이제 천장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가 큰 관건이에요. 천정에 들어가는 설비들이 되게 많아요. 작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조 덕트라는 게 안 들어가지만은 이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으로 공조를 시켜야 돼서 공기 순환을 시켜야 되기도 하고 스프링클러도 들어가야 되고 조명도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각종 기계 설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 이 건물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딱 봤을 때 이 동그랗게 쫙 조명들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타이어 회사라서 이렇게 동그랗게 했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그런 디자인도 있겠지만은 이게 하나하나가 기능적으로 다 말이 되는 겁니다. 이 천정을 만들 때 스프링클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가 되게 고민거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한 모듈에 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가장 밝은 데에 되어 있는 거가 이제 바리솔이라고 하는 그런 조명으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가 스프링클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 곡면으로 되어 있는 천정에 살짝 이 조명기구가 떠 있거든요. 저쪽을 통해서 공기가 배기 되는 걸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결국엔 조명도 되고 스프링클러도 되고 그 다음에 공조도 되는 3가지 기능을 다 하나로 해결해 주는 그런 모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이 회의실입니다. 이 회의실 진짜 감동입니다. 여러 가지로 감동을 주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뭐 이런 거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죠. 유리로 된 거. 근데 일단 첫 번째, 이 코너 곡면으로 돌렸다라는 거 자체가 이게 곡면 유리 만드는 게 돈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일단 거기서 첫 번째 감동을 받았는데 두 번째는 이 샌드위치로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리창으로 된 회의실을 많이 만들죠. 근데 문제가 완벽하게 방음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일반적인 회의실들을 보면은 이 문이 그냥 유리 한 장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사무실도 그 정도는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사이로 다 떠 있거든요. 소리가 글로 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천정이 마감이 돼 있지만은 이 유리창이 저 천장 마감재까지만 딱 되면은 소리가 이 천정 위로 들어가서 옆으로 퍼져가지고 다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실 안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때 그 소리가 다 이 천정 공간을 통해서 새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마퍼스트 사무실을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은 완벽하게 방음이 될 수 있는 고무 코킹까지 들어가 있는 문짝 틀을 만든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얘가 프레임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프레임 두께만큼이 딱 이 보시는 것처럼 유리를 샌드위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로 돼서 완벽하게 방음을 하고 그 다음에 완벽한 차폐는 이 문짝 프레임에서 딱 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천정도 당연히 막았겠죠. 바닥도 다 막아서 위아래에서 소리가 새어나오는 거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치는데 그 샌드위치로 된 거가 여기서 이게 곡면 유리로 돌아가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 건물의 완성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바깥쪽 유리와 안쪽 유리가 반지름 값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다 규격을 맞춰가지고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정확하게 이 포인트에 딱 놓고서 한 1mm 오차 이내로 이거를 시공을 해야지만이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거 하나에서 보여지는 그 디테일의 완성도나 제작 과정 같은 것들이 엄청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이 바닥 마감재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오피스 공간의 바닥에 이렇게 마루를 쓰는 경우들이 별로 없죠. 여기는 특이하게 원목 마루를 썼습니다. 보통 사무실 공간 같은 경우에 좀 고가의 사무실을 갖게 되면은 액세스 패널이라는 걸 쓰거든요. 언제든지 이 마감재를 드러내고서 뭐 전선 배치를 다르게 하고 다시 뚜껑을 덮는 그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보시면 이음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데크 같은 거를 깔 때에는 어려운 말로 텅앤 그루브라고 그래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요철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딱 끼어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게 보통의 마루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이 마루를 깔았다면은 나중에 얘를 뜯어낼 수가 없겠죠. 근데 마루긴 하지만은 얘를 뜯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건축가는 여기에 이제 자석으로 된 제품을 쓴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자석으로 딱 붙여져 있고 필요할 때에만 자석으로 얘를 띄워서 이 판넬을 뜯어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 건축가가 만약에 이 바닥마저도 우드를 쓰지 않았다면은 이게 되게 차가워 보일 수 있었을 텐데 이 바닥을 따뜻한 노란색 계열의 이런 오크우드 바닥을 깔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하이테크긴 하지만은 따뜻한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제가 이 건물에서 가장 감동받은 화장실로 한번 가보시죠. 일단 이 화장실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그루밍 룸이라고 해서 양치질을 하는 공간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서 바깥에 손 씻는 분하고 양치질하는 사람하고 막 섞여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볼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구분되어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약간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일단 남자 화장실에 가면은 크게 손 씻는 데와 소변기와 좌변기 이렇게 나눠져 있게 되죠. 그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인데 여기는 되게 독특해요. 들어보시면은 일단 그냥 벽만 이렇게 곡선으로 막 돼 있잖아요. 근데 들어와 보시면은 이 곡면에 한쪽에 소변기가 있고 그리고 이 벽체, 그러니까 다른 옆에 있는 소변기하고의 사이에 있는 이 가운데 파티션 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좌변기가 들어가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일로 와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문이 있거든요. 이게 닫혀 있으면은 그냥 사람이 없는 그런 벽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문을 열게 되면은 그 안에는 조그마한 방이 있어요. 이거를 또 기능적으로 배기시킬 수 있는 그런 설비를 해놓고 여기 보시면은 바닥이 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볼일을 볼 때 여기 냄새가 나거나 할 때에는 이게 공기가 위로 빠지면서 밑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서큘레이션을 시키는 거죠. 저는 이게 소변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갖게 되고 좌변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프라이버시가 있는 그런 되게 독특한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미로처럼 돼 있어서 이 풍경은 전 세계 어느 화장실을 가서도 본 적이 없는 풍경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약간 숲인지 아니면은 화장실인지 구분도 잘 안 가면서도 언제든지 나의 프라이빗한 그런 장소를 찾을 수가 있고 물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이런 곡면들 같은 경우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 마루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곡면들을 다 하나하나 디테일을 만들어 가지고 해결했다는 게 되게 경이롭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제 건물에서도 한번 꼭 써보고 싶은 그런 화장실 디테일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 타이어 사옥인데 왜 노먼 포스터가 설계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노먼 포스터 하면 하이테크 건축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하이테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 사옥 같은 경우도 노먼 포스터가 설계를 했고 근데 왜 타이어 회사가 노먼 포스터한테 일을 맡겼을까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실 수톤짜리 되게 무거운 그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타이어로 다 지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땅하고 만나는 면적은 한 엽서 한 장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수백 톤짜리 비행기 같은 경우 우주선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착륙을 할 때에는 타이어와 지면이 닿아야 되는데 그때도 역시 한 엽서 한 장 정도 면적이 닿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하중을 이 타이어가 다 견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알게 모르게 엄청난 기술력이 응집되어 있는 비즈니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치 타이어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두 개의 다른 세상이 만나는 그 접지 부분에서 적은 면적이지만은 그 만나는 지점에서의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국 타이어가 그런 의미에서 처음부터 하이테크적인 그런 건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고 그렇게 노먼 포스터하고 궁합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되게 성공적일 수 있었던 거는 기획 설계가 그만큼 준비가 되게 잘 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거의 시공하는 기간만큼이나 준비 기간이 길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본인이 뭘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건축가한테도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건축가도 효과적으로 자기의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에 아주 반대되는 케이스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공공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혀 기획 단계가 없이 일단 예산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 돈을 얼마를 써야겠다라는 생각하에 그 다음에 뭘 지을지를 생각하고 그 안에 운영은 어떻게 할지도 아무 생각 없이 일단 건물 짓고 보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와서 봤더니 말이 안 되니까 또 뜯어 고치는데 또 돈을 쓰고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공공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경우들인데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되려면은 일단은 그 준비하는 기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정해놓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협업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트렌드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그냥 이 건축주의 성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더 중요한 건축주다.
그러면은 동대문 DDP 같이 그 자유를 형태를 만드는 데 쓰겠죠. 근데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들은 이 내부의 면적을 덜어냄으로 인해서 좀 더 다이내믹한 내부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엑스터 라이브러리라든지 아니면 이 한국 타이어 사옥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건축주의 성향이 거기서 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어느 100대 그룹 안에 드는 사옥을 설계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었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내부를 뚫고 약간 한국 타이어 사옥하고 아모레 퍼시픽 사옥 중간 정도 형태로 막 지었는데 그분의 오로지 관심사는 뭐였냐면은 남산에서 봤을 때 우리 빌딩 꼭대기 어떻게 보이냐 그거였거든요. 그분한테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뭐 마을 같은 형태가 나오고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중간중간에 정원이 있고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분의 가치관에서는 우리 회사가 이 정도로 성공했다라는 거를 서울시 전경에서 봤을 때 그 첨두 부분에서 딱 보여야 되는 거죠. 그게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첨두라든지 크라이슬러 빌딩의 첨두 같은 것들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바깥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냐에 따라서 이런 디자인의 전략 방향이 결정이 나는 거고 그게 사실은 궁합에 잘 맞는 건축가랑 만났을 때 서로 힘들지 않게 가는 건데 이 테크노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궁합이 잘 맞았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그게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그거는 CEO의 비전이죠. 사실은 그런 것들은. 그리고 저는 무조건 다 모든 사용자들에게 물어봐가지고 디자인이 나오는 게 항상 좋은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다면은 아이폰은 절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고 그거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테스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외관이 뛰어난 건물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 랜드마크로서의. 그렇게 하는 건축주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약간 내부지향적으로 이런 걸 만드는 건축주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이 사회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시도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물론 이렇게 됐을 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뭐 막 많은 문제점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이거 소리가 울리는 거 아니냐 뭐 실제로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무슨 사업 컴피티션에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런 데는 직원이 몇 시에 퇴근하는지 사장님이 다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민주적이고 수평적이지 않은 기업에서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웬만한 임원들부터가 싫어합니다. 일하는 거를 일거수일투족이 서로 투명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맞춰진 조직에서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이곳은 그 임원 라운지입니다. 이 테크노플렉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임원들의 방이 없습니다. 그게 임원들한테는 별로 좋을 느낌은 아니었겠죠, 처음에는. 임원 라운지는 기본적으로 약간 뭐와 비슷하냐 하면은 공항에 가시면은 비즈니스 클래스 라운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가면은 샤워하는 데도 있고 밥 먹는 데도 있고 이렇게 업무 볼 수 있는 데도 있고 이런 라운지 스타일로 오픈 스페이스에서 되어 있는데 그거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원들은 각각 자기들의 물건들을 넣을 수 있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자기들의 셀들이 있고요. 거기서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는 와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업무를 봅니다. 그 이유는 본인들의 방을 만들어 놓으면은 자꾸 직원들을 자기 방으로 불러요. 그 직원과 자기하고는 소통이 될지 모르지만은 다른 임원들과도 소통이 잘 안 되고 그 다른 부서들 사원들끼리도 잘 소통이 안 됩니다. 제가 사전 미팅 때 들은 얘기가 어떤 경우에는 일이 되게 잘 된다. 어떤 경우가 잘 되느냐? 임원들끼리 친한 경우에 부서 간의 협업이 되게 잘 된다. 근데 임원들끼리 안 친하면은 그 밑에 실무단에서 아무리 열심히 협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일이 잘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원들끼리 좀 친해져야 된다. 그래서 자기 방에 박혀 있어서 소통이 없는 임원들이 아니고 여기서 모여서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이런 데서 임원하라고 하면 별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거 사전 미팅 때 한번 와서 보고 나서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이런 건물 하나 있는 게 정말 다행이다. 왜냐하면은 맨 처음에 기업의 비전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디테일한 완성도까지 일관성 있게 쫙 그 디자인이 디벨롭되고 그 건축가의 의도와 건축주의 의도가 이렇게 하나의 결정체로 완성도 있게 만들어진 경우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일일이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기꺼이 승낙을 했던 것도 기업 사옥을 만들 때 이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라고 하는 좋은 샘플이 된 것 같거든요. 이런 건물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맡기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공사비도 좀 넉넉하게. 돈 안 쓰고 이런 게 나오진 않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돈 써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다가 돈을 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좀 더 좋은 인재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자기네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기업 철학도 있어야 될 거고, 기업 철학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런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기업 철학을 갖고 있고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한번 투자를 하면은 이런 것들은 수십 년, 수백 년도 갑니다. 이런 건물들은 제가 볼 때는 100년이 지나도 유지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퀄리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남는 투자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한국타이어 사옥 테크노플렉스에 와서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